예, 안녕하세요. 서예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주로 서예 도구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씨를 쓰게 될 텐데, 글씨 쓰기에 앞서서 먼저 붓을 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붓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 이런 새 붓이 있을 때는 새 붓을 좀 물로 흘러내리는 방향으로 물을 흘러내리게 해서 주물럭주물럭해서 훑어내리고 저기 악교 성분이 뭐죠? 여기 약간 풀칠 같은 이렇게 모아지는 그 액체를 넣어서 이렇게 붓을 결합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냥 바로 쓰게 되면은 붓이 좀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샀을 때는 이렇게 붓이 매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이것을 좀 맹물로 풀어서 이렇게 주물주물 훑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화선지 모순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짜서 바로 먹물을 찍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쓴 붓을 이렇게 걸어서 말렸을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먹을 찍어서 이렇게 가지런히 다듬어 놓는 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때 먹을 찍었다 하더라도 먹물 조절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선지에다 이렇게 문질러서 먹물을 적정하게 이렇게 배합이 잘 갈려 있는지 또 붓을 이렇게 다듬어서 이 안에 먹물이 다 침투가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자리이 되겠고요. 이렇게 갈면은 자잘하게 이 물방 아까 같은 물방울이 이 벼를 가장자리 여기를 연당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연지 모세 벼루의 연못이라고 해서 연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지에 물방울이 이렇게 고이게 되는데 이때 고일 때도 물방울이 작으면은 잘 갈린 것이고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먹을 찍어서 아까 좀 다듬어서 그 다음에 먹물이 좀 흐리다 할 때는 이렇게 먹물 다 묻혀놓고 골고루 묻혀놓고요. 너무 많이 묻히지 말고요. 묻혀놓고 이 붓의 먹이 침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는 것인데 이때 먹물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갈아주는 시간을 보낸다든가 또는 뭐 오늘 쓸 공부할 내용을 본다든가 또는 화선지를 뭐 펼친다든가 이런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요 붓에 먹물이 적당하게 이제 침투가 됐으니까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선지를 눌러주는 문진이 되겠고, 자, 화선지를 처음에 놓습니다. 처음에 이제 물론 화선 잡는 방법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을 좀 절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접는 방법은 나중에 다 알게 되어 있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안 접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역시 처음에는 잡는 방법도 배워가지고 했지만 제가 생각한 데는 이것이 더 시간 절약될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때 잡는 사실 글씨를 좀 이렇게 뭐 칸을 맞춘다든가 그럴 때는 접을 필요가 있지만 획을 연습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먹을 붓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붓의 성질을 익히는 것입니다. 붓의 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잡는 방법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책상에 앉을 때는 자기 배와 자기 책상 모서리 사이에 자기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의자를 앞으로 끌어당겨서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약간 허리만 앞으로 약간 수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주먹 하나 떨어져 올 정도로 떨어지면 되겠고요. 왼손은 이렇게 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배우신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쪽 팔에 지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니까 앞으로 나란히 자세 붓을
붓이 잡지 않고 이거로 할게요. 자, 여기 있으면 왼손도 이쪽이고, 여기 쓸 차례면 왼손도 따라다니면서 화선지를 펼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왼손 항상 이렇게 손바닥 가볍게 펼쳐서 이렇게 먼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을 당겨서 놓고, 이 서진을 대개 뭐 이쪽에 놓는 경우나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을 때는 내려 잡아당기면 되지만, 이렇게 여기다 놓으니까 팔을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자세니까. 자, 옆에다 오히려 모서리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게 좋습니다. 이유를 감해 봤더니 서진을 이렇게 놓으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화선지가 당겨야 되는데 여기 안 당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니까 팔을 이렇게 놓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20년 뭐 써도 이렇게 놓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굉장히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진을 반드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당겨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놔도 되겠죠.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놓던가 또는 이 모서리다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문지를 좀 화선지 펼쳐주게 되겠죠. 왼손은 항상 화선지를 평평하게 펼쳐서 오른손 붓이 여기 평평한 곳에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이 자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불편해 팔이 이렇게 됐더라도 손목이라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손바닥이라도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잡을 때, 자, 우리가 볼펜이나 이런 사인펜을 잡을 때는 단구법에 손가락 하나 잡죠. 제가 먹을 가리켜 손이 좀 지저분한데, 자, 여기 단구법입니다. 작은 붓을 쓸 때는 단구법이지만 보통 우리는 큰 붓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먹물이 많이 먹으면 여러 자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호, 한문을 쓸 때는 22호라고 말씀드렸죠. 한글은 14나 16mm, 한문은 20이나 최소 22mm, 최소 20mm부터 22mm 사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이 잡는 방법인데, 자,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가로획을 그을 때 씁니다. 요거는 필관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줄 때 씁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내려글 때 씁니다. 내려글 때.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뒤에서 밀어줄 때 씁니다. 이렇게 밀어줄 때요.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이겠죠. 요거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엄지를 꺾어서, 자, 두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감쌉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구부려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펼쳐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네 번째 손가락을 밀고, 네 번째 손가락은 그 손톱과 살의 경계선을 필관 뒤에다가 받쳐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워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작은 붓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 한글 붓인데, 한글 붓을 썼을 경우는, 이렇게 잡았을 경우는, 자, 이렇게 끼고 이 엄지를 옆으로 갈 때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놔도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안 떨어져.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걸었고 여기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는 거 연습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연습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세 번째 손가락에다가 두 번째 손가락을 대게 되면 이 사이가 좁죠. 좁고 감싸지게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이 사이를 많이 떨어뜨려서 올려주면 감싸지게 됩니다. 여기 이 필관이 많이 감싸지죠.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것도 엄지도 이렇게 잡지 말고 손톱 끝으로 구부려서 손톱과 살 경계선을 필관에다 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것도 이제 지금 요 시간이 굉장히 좀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반복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일이 이제 바로 화선지에다가 이제 먹물 찍어서 하는 방법인데, 먹도 찍을 때 그냥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붓끝으로 찍어다가 날라 놓으십시오. 이렇게 두 번, 세 번 날라서 어디다 묻히냐, 부호 반 붓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전체, 이 전체, 여기 필관이죠. 이건 붓대 필관이 되고 있고, 필관. 요거는 봉이라고 합니다. 봉. 자, 여기 반 잘라서 여기를 부호라고 합니다. 부호. 여기를 전호라고 합니다. 전호. 자, 요 전체 털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라고 합니다. 터로 쪄서 호. 터로 쪄서 호라고 합니다. 털호. 호라고 부르는데, 이 보험과 전호와 부호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부호에는 먹물을 묻히는 곳입니다. 먹물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이 전호를 가지고 3등분해서 굵기 조절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먹을 묻혔습니다. 부호에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겠죠. 그래서 번지는 것인데, 자, 그래서 손을 놓고 처음에는 점을 할 일이 점을 찍어주는 일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간격을 맞춰서 약하게 볼펜으로 사인펜이나 볼펜으로 점을 찍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럼 호가 안 쓰러졌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조금 더 눌러주는 거죠. 찍을 때 이 수직으로 내려 찍어야 돼요. 이 필관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눌러주고, 더 굵게 눌러줘도 좀 점은 굵게 찍히지만 역시 호는 안 쓰러졌어요. 호는 이 털 전체를 호라고 그랬죠. 자, 보응으로만 눌러준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더 해볼까요? 조금 더 세게 눌러볼게요. 더 큰 점이 찍히죠. 이렇게. 그래도 안 쓰러졌어요. 그죠? 자, 이때 칫솔이나 구두솔을 탁탁 치면 탁탁 걸리는 느낌이 나오죠. 그런 느낌을 손끝에서 받아야 됩니다. 더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도 안 쓰러집니다. 이 탄력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라고 가정하고, 자, 이렇게 점 찍는 연습, 붓의 탄력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선지를 놓을 때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좀 여기거든요. 이거 접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자기 몸통 옆구리에다 갖다 놓으세요. 너무 이쪽에 놓고 쓰는 분, 또 너무 오른쪽에다 갖다가 놓고 팔을 이렇게 놓고 쓰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고자 하는 부분을 자기 몸통 옆구리에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옆구리에, 그리고 여기서 쓰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게 이제 점 찍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방법이, 이제 먹이 이제 약간 떨어졌거나 그러면 먹이 이 붓이 갈라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듬어 주는데, 이때 먹물 묻히러 가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벼루를 옆에 갖다 놓고 해야 되겠네요. 먹을 찍을 때 그냥 여기서 묻히지 말고 끝으로 찍어다가 하나, 두 번, 세 번 날라다 놓고, 여길 찍으려고 하지 말고 부호를 묻혀주라 이거죠. 부호. 왜? 흘러내릴 것이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먹물 이용해서 글씨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호를 묻혀줘야 된다 이거죠. 부호. 이쪽. 여기다가, 여기를 필두, 여기를 부호, 여기를 전호. 이렇게 부르죠. 이 끝을 봉.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찍을 때 먹물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쪽에다 이렇게 놓겠죠. 서진을. 그 다음에 할 일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필압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필압. 서서히 눌러서. 자, 이때 1번처럼 작은 점을 찍고 왼쪽으로 조금만 쓰러뜨려 보세요. 그러면 점점 그 자리에 눌러 보세요. 압력을 줍니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을 주면 붓이 이렇게 꺾여요. 절반까지 꺾였습니다. 요것이 이제
9, 10이란 10으로 줬다 그러면 8, 9, 10, 9, 8, 7, 6, 5, 4, 3, 2, 1. 이 압력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봉이 호가 다시 섰어요. 봉까지. 그죠? 그때 살짝 약간 멈추는 듯 눌러줘도 힘이 들어가는데 약간 누르는 듯 하면서 띄워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오른쪽으로 해볼까요? 1번 점 찍고 그 자리에 압력을 비스듬히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때 10이라는 힘을 눌러주고 이 탄력을 이용해서 9, 8, 7, 6, 5, 4, 3, 2, 이 압력을 빼면서 눌렀다가 살짝 눌러서 붓을 이때 누르는 이유는 퍼졌던 털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모아졌어요. 자, 요걸 많이 연습하십시오. 쓰기 전에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요거 두 개 합칠까요? 요거 1번이고 이거 2번이라면 1, 2번을 합칠게요. 1번 눌렀다가 다시 세워서 요거 1번 다시 요거 2번을 다시 여기다 놓을까요? 2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연속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6, 7, 8, 9, 10 9, 8, 7, 6, 5, 4, 3, 2, 1 다시 1로 가져가서 끌고 가서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깁이다. 갈 방향을 바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갔다 그래서 여깁이라고 합니다. 한번 서주세요. 봉이 가운데 있나? 또 한번 갑니다. 자, 여기 또 섰어요. 살짝 눌러요. 또 가서 서서 살짝 이 퍼졌던 붓을 살짝 눌러주면 붓이 모아지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붓이 섰죠, 이렇게. 근데 붓이 약간 갈라졌습니다. 이때 먹물이 떨어졌거나 할 때 갈라지는 것이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를 이쪽도 마찬가지 반대로 방향마다 똑같아요. 요거 또 이쪽도 마찬가지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밀어서 다시 살짝 눌렀다 띄세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살짝 눌렀다 살짝 붓이 세워졌으면 호와 봉이 수직이 됐으면 살짝 눌렀다 띄면 돼요. 다시 섰죠. 붓이 구부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호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여기 회봉이거든요. 회봉이라 하는 것은 쓰러졌던 붓을 원래 붓 살 때 조금 전에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놔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놔라. 여기 회봉입니다. 봉을 원래대로 만들어 놔라. 가지런히 모아놔라 이런 뜻이겠죠. 제가 그래서 섰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봉이 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로 하지 말고요. 요 긋기를 바로 하지 말고 앞 주는 것만 먼저 해보세요. 필압 훈련만. 어떻게 하냐면 요걸 가지고 반 정도 꺾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호까지. 자, 왼쪽 1, 2, 3, 4, 5, 6, 7, 8, 9, 10 9, 8, 7, 6, 5, 4, 3, 2, 1 살짝 멈췄다가 멈춰도 눌러집니다. 멈춰도 살짝 눌러줘요. 됐어요. 또 오른쪽 원하는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9, 10 세게 누르면서 왼쪽을 밀어주세요. 9, 8, 7, 6, 5, 4, 3, 2 압력을 빼면 다시 섰어요. 붓이라는 것은 쓰러지고 세워지고 요거거든요. 다시 이제 오른쪽 위로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9, 8, 7, 6, 5, 4, 3, 2, 1 다시 아래로 1, 2, 3, 4, 5, 6, 7, 8, 9,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세우는 연습 요걸 많이 하십시오. 요거까지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안 될 때는 항상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 필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필압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점찍기와 필압 훈련, 봉이란 무엇이고 부호는 뭐고 전원은 무엇인지 붓의 그 탄력, 즉 성질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이 붓을 다 이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이 붓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놓고 때문에 딱딱히 굳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붓도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붓을 씻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빨지 마시고요. 흘러내리는 수도가에서 살짝 주물주물해서 아까 새붓 관리하듯이 훑어내리고 해서 아주 까만 물이 많이 나올 텐데 하얗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약간 많이 이 훑어내렸을 때 약간 흐리다 그러면 그대로 이게 살짝 훑어서 붓거리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렸다가 다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때 붓 씻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뭐 세면기 위에서 씻는다던가 그럴 때는 새까맣게 묻어서 닦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싱크대 쪽에 그 알루미늄 계통에 고기는 그 먹이 배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씻어 가지고 깨끗이 걸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걸어 놓을 때는 붓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붓거리가 없을 때는 그냥 어떤 그 걸고리 하나 해서 이때 잘못하면 먹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했다가 말리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여름철에는 말리지 않고 있으면 곰팡이 슬고 붓도 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려 통풍이 되는 곳에서 말려 주시되 뭐 햇빛에 말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걸어 놓으시면 다 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동할 때만 이 붓발에다가 말아서 이동하는 거죠. 이 붓발이 여기 붓발이 있는데 이 붓발에다가 이 까만 부분에다가 묻혀서 이동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동하지 않을 때는 그냥 쓰면 되겠지만 이때 만약에 여기 이제 바로 좀 이따가 바로 씻을 겁니다. 쓸 때는 여기를 비닐을 싸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했다가 다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을지 판단해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붓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붓을 저는 그 붓을 씻는 시간보다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붓이 있고 이제 다 썼습니다. 벼루가 있겠죠. 그럴 때 이 벼루도 닦을 겸 요 끝에다가 부호에다가 먹물을 조금 부읍니다. 붓고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어떤 연습을 하냐면 자, 못 쓰는 화선지가 있어요. 아까 못 쓰던 화선지가 있겠죠. 여기다가 조금 전에 그 연습을 더 해보는 겁니다. 자, 그때 눌러서 자, 이때 세게 눌러서 멀리 누르세요. 멀리 눌러주면 이렇게 봉이 잘 보이고 뾰족하게 잘 됩니다. 이거 여기 눌러서 이렇게도 해보고 또 반대로 해보기도 하고 아래로, 그죠? 안쪽으로 반대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는 거죠. 요거 이쪽 자 방향 달리하면서 요 방법이 있겠죠. 이거 꽃이라 그러면 요건 이런 꽃이 될 것이고 요건 또 이런 꽃이 되겠죠. 다르죠. 요 연습을 많이 해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먹물도 씻어 내릴 겸 또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먹이 이게 붓이 번져도 괜찮으니까 벼루에다 또 한 번 또 벼루에다 이게 따라서 맹물을 조금만 몇 방울 떨어뜨리면 여기 또 먹물이 점점 씻어 내려지거든요. 여기 흘러내려서 이걸 또 만들어 보는 거죠. 눌러서 또 이쪽
위, 이건 안쪽에서 바깥으로, 그죠? 좌위, 좌하, 우상, 좌하,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이제 또 한 방법이 있겠죠. 이제 바깥에서 이거 더 세게 눌러주기도 하고, 이거 자유롭게. 자, 멀리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비스듬히 하시면 더 잘 돼요. 이렇게 가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여기 먹물이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또 빨리 쓰고 싶으면 이제 이거 뒤집어서 하나, 둘, 셋 가늘게도 해보고, 조금 이렇게 가늘게도 해보고, 조금 더 굵게도 해보고, 더 굵게도 눌러서 세게 눌러서 반 정도를 꺾어서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빠지겠죠. 근데 여기 갈라질 때 먹물이 또 물이 없구나, 또 조금 부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먹물 가지고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붓 빠를 겸 벼루도 씻을 겸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상상해 보시고 적용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루 씻는 시간, 붓 씻고 벼루 씻는 시간이 만약에 10분 걸렸다 그러면 10분 동안에 이분은 벼루도 씻고 붓도 씻고 더 많은 연습이 되겠죠. 그게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보십시오. 엄청난 양의 연습 차이가 나올 것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